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쌤, 시장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리스크는 있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여전히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중동의 확전 부분이 시장을 하락 요인을 가져왔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의 어떤 회피 목적으로 중동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용인했지만 이것이 지속됐을 때는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트럼프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그 중동의 확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대화 타협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보면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이죠.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거고 내일은 5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수요일 날 FOMC의 발표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당분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또한 종목 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게 반영되면서 결국에 금융투자가 매수에 나섰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 매수하면서 상승 전환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2024년 7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오늘도 종가로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면 오늘 올라간 만큼 내일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결국에 시장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한 강한 시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 수혜주들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주들은 쉽게 손절하거나 쉽게 익절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선물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10시 30분경 약 1,530억 가까이 선물 매도했던 부분이 그러면 2시 40분경에는 2,25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장 마감 무렵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121억 순매수로 매수를 줄여놓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역시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였다가 결국에 이제 2시 36분에 2,368억 매도했다가 2,000억까지 매도를 줄였다가 결국 이제 단일가에서 3,000억 이상 매도를 보였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3,000 돌파를 하기 위해서 바닥권을 테스트하는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3,0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지수는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선호하는 단순 저가주라든 낙폭 과대주들은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책주들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중동의 확전이 지속될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틀 동안에 17%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74.63불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엔 시장은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서 조정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지난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중동 확전 부분보다는 중동 역시도 어느 정도 위험이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바닥권 치고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 강하면은 결국 위험 자산의 M7 관련주라든가 기술주들 이런 것들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러면 현재 채권 가격이 10년 만기 채권이 강세를 보였다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동의 확전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기대가 요원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지표들을 보더라도 원화가 강세 전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중동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볼 거는 유동성을 지켜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을 보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청약 마감 환불받으면서 다시 9,600억 들어오면서 62조 9,400억으로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 고가권이고 가장 컸던 부분이 2022년 1월 27일에 있은 75조 원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고객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소폭 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대략적으로 8조 원 가까이가 이 2달 동안에 8조 원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도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CDS 지표를 보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미국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 역시도 위험 프레임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동의 이슈가 지속되는지 여부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고점 돌파는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와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장을 근간으로 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손절하고 쉽게 익절하는 것보다는 수급이라든가 추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챙겨봤습니다. 역시나 적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 섹터들 볼 텐데요. 어딜 주목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이제 정책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받았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관련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인데, 오전장에는 역시나 지난 주말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란 민간인에 대해서 대피하라는 전단지를 홍보하면서 새 공세를, 파상적인 공세를 예고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흥구석유라든가 석유 섹터들이 오늘도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어요.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방산에서 LIG 넥스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방산주들이 움직였고 이제 결국에 또한 물류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쟁 관련해서 석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그러한 모습이면 이제 이쪽들은 조정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정책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은 이번 주 메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에 이 대통령이 던진 인공지능 승부수 초대 인공지능 미래수석 하정우는 누구랴 네이버 재직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네이버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젠이라든가 알체라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SDS 그다음에 LG CNS까지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리토라든가
BQAI까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섹터 오늘 못 갔지만 다른 대장의 솔트록스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거 못 갔지만 이번 주에는 섹터 순환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나온 기사 재밌는 게 있었어요. 10일 만에 370억 잭팟. 미국서 난리난 한국 제품은 결국에 변압기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제일 수혜를 보는 게 효성중공업과 그다음에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자 LS일렉 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움직였던 게 재룡전기까지도 같이 움직였어요. 특히 오늘 전력 설비 쪽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정부의 투자로 확대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결국에는 전력 설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도 이번 주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인공지능 섹터로 해서 우리가 승부 섹터를 삼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징 섹터들 챙겨봤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해서 눈길을 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장 전략 챙겨볼게요. 내일의 관전 포인트 어딜 볼까요? 내일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지수 이거 발표 때문에 이제 지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름대로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가 내일 개최돼 여기서는 결국에 유리기판과 로봇 이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로봇 섹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죠. 지니어스법 최종 표결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 방안 공개 설명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증권형 토큰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모스크바와 평양 직통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 재개된다면 철도 관련주들을 한번 반등 나올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시대 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는 것처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쪽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은 누가 보더라도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런 쪽들이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내일장 관전 포인트들 챙겨봤습니다. 이 안에서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초가 공략주, 다 내일의 전략이죠. 내일의 공략주는 어떻게 챙겨볼까요? 내일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더즌 비존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경계감들 나면서 주가가 9만 원에서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더존 비존은 2025년, 2026년, 2027년 모두 AI 도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최종 표결이 있고 국회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가 있고 또 정부 각 부처별로 협업 기반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확산에 대한 사업 착수 보고를 할 거다. 그리고 모레는 2025년 AI 혁신 포럼 개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는 여전히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되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과 투신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만 500원부터는 내일 동시효과 순매수 한번 매수 도전하자. 손절은 5만 9천 이탈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9만 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강조 많이 주셨죠. 오늘의 종목입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주 더존비존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9만 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냐쌤의 종목 AS 가볼 수 있겠는데요. 한화시스템 우리 히어로 종목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죠. 수익률은 174%, 20% 가까이 오늘 급등 나왔던데요. 지금 자리는 역시나 그냥 끌고 가자겠죠. 여전히 끌고 가는 자리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 부각 같은 것 받은 부분은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과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을 맞선 잡았다.
요 이슈 때문에 오늘 부각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동 이슈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강조됐어요. 그러면서 연기금들까지도 오늘 매도했지만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화 시스템은 64,000원까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한화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서 눌릴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가시는 분들은 62,000원을 지켜주면 한번 7만 원 도전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였죠. 거래량이 2,900만 주 이상 터지기 시작하면 2,900만 주, 4,700만 주 이상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익을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 쪽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방산의 이슈가 있고 실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단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62,000원 이탈 시 매도하시고 52,000원 이하에서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으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62,000원이 중요한 자리, 돌파 여부, 지지 여부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냐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